5월, 10월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저랑 같이 연구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찬란한 11월에서 4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월, 4월 천국, 5월, 10월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5월, 10월 지옥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런 특집들을 몇 개 만들 거거든요. 저는 11월, 4월은 돈을 왕창 벌고 5월, 10월에는 자본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 현금이나 단기 채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좀 심심하고 그러니까 거래도 조금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래의 목적은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라 자본 보존이 목적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5월, 10월에 좀 보수적인 동적 자산 배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필립 피셔도 이날부터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우연히 주말에 회사 대선배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리밸런싱은 어쩌고 자산 배분은 어쩌고 퀀트는 어쩌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아니야, 야, 너 있잖아, 한국 증권사에서 해외 그 투자를 안 한다고? 아니 그거 엄청 쉬운데 그거 왜 안 했어? 하니까 제가 띠용 했죠. 자, 왜냐면요, 저는 사실 한국 금융사들을 기본적으로 이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이것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왜냐면은 뭐 늘 그렇잖아요. 특히 해외에 있으면 졸라 짜증나는 게 무슨 뭐 인증서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되고 이거저거 하려면은 고객님 이거 서명하셔야죠. 또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홈페이지 가면 또 다운이 되어 있고 이 홈페이지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안 되고 이쪽으로 그럼 또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완전 빡쳐가지고 미쳐 도는 게 제가 한 수십 번은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지금 미래에셋 계좌가 있는데 독일에서 그 해외 투자 기전을 신청해가지고 그게 될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3년 동안 안 한 겁니다. 하나님도 좀 알려주시 그랬어요. 이게 쉽다는 거를.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해외 투자 기전을 뚫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ETF나 주식을 직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바보 같죠, 그죠? 자, 어쨌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제 메인 자산은 헤이비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제가 요번에 4월 말에 주식 같은 걸 왕창 팔아버리면은 비트코인에 트레이딩하는 이 헤이비트가 제 메인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오호호.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동적 자산 배분을 하고 싶은데 이 동적 자산 배분들의 5월에서 10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VAA Aggressive 전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은 374번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쉽게 말하면 4개 공격 자산과 3개 방어 자산으로 구성된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전략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최근 30년 백테스트 결과를 보면은 5월, 10월 수익이 11월, 4월보다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최근 20년은 그게 좀 더 도드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 10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 5월, 10월이 좀 뒤처지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이 8.25%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6개월 동안만, 그러니까 5월, 10월에만 이 전략에 투자를 하고 11월, 4월에는 아예 수익이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투자하고도 복리 8.25%라는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VAA 전략은 5월, 10월에도 꽤 잘 먹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최근 10년에는 다 좀 별로였어요. 최근 10년 동안에는 특히 주식장, 미국장이 스트레이트로 상승하는 바람에 이런 장들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연구 포트폴리오나 언론에다가 잘 먹히고 동적 자산 배분들은 좀 잘 안 먹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요. 자, 두 번째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 97번 영상. 듀얼 모멘텀 전략을 조금 뜯어고친 전략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5월, 10월에도 수익이 나기는 나는데 11월, 4월의 수익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상당히 흥미롭죠. 그쵸? 참고로 인지니어드 포트폴리오라는 블로그에서 듀얼 모멘텀 전략을 개선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리지널 전통 듀얼 모멘텀 전략이죠. 네, 듀얼 모멘텀 전략은 안토나치라는 분이 개발을 하셨는데, 네, 그 책이 번역이 되었고, 저도
같이 좀 번역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 보면은 강원국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략도 보면요, 5월, 10월에 수익이 나기는 나는데 11월, 4월에 이것도 한 절반, 60%요 정도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10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이것도 별로 안 좋았고요. 자, 네 번째 전략 DAA 켈러시의 마지막 동적 자산 배분 야심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이제 Defensive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방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넣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요, 이것도 재밌는 게 5월, 10월 수익이 4월, 11월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낮기는 한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를 볼 수가 있고, 최근 20년 수익만 보면은 5월, 10월이 11월, 4월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PAA, 켈러시가 만든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고요. 136번 영상, 그리고 이 시스트레이더 이성규 님이 쓰신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를 보면은 PAA 전략도 좀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전략을 좀 변형한 MPAA, Modified Protective Asset Allocation 전략도 나옵니다. 참고로 이 책 졸라 좋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5월, 10월 전략의 수익이 11월, 4월보다 조금 못한 거를 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전략은 종합 듀얼 모멘텀. 이거는 안토나치가 원래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으로 유명하긴 한데 이 양반 논문 구석탱이에 있는 전략인데 저는 이 전략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보면은, 네, 근데 여기도 5월, 10월 전략이 11월, 4월보다 조금 못하고 30년 전략은 버틸만 한데 그거 말고는 한 절반 정도, 최근 20년 정도에는 11월, 4월 수익이 정말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6개 전략을 봤어요. 3개 전략은 안토나츠의 듀얼 모멘텀의 전략과 친척 전략들이고, 나머지 3개 전략은 켈러시가 만든 AA 전략들입니다. PAA, DAA, VAA를 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매우 흥미로운 게 듀얼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 수익이 좀 별로였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 듀얼 모멘텀 가족들과 이 켈러 가족이 다른 게 뭐냐 하면은, 듀얼 모멘텀 전략들은 최근 1년 동안에 잘 나간 그런 자산에 무조건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11월, 4월에 주식이 잘 나가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5월, 10월에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0월에 주식 비중이 높으면은 수익이 그렇게 잘 안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켈러시는 어떤 전략들을 쓰냐 하면은, 여기도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자산들에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켈러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산이 잘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자산들이 빌빌거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은 잘 나갔는데 뭐 금과 채권은 별로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예 투자를 보유하거나 현금 비중을 확 늘리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5월, 10월에 주식 비중이 듀얼 모멘텀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켈러시 전략 같은 경우는 5월, 10월 전략과 11월, 4월 전략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근 30년을 보면은 VAA, 11월, 4월 6.21, 5월, 10월 7.28, 심지어 5월, 10월 수익이 높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DAA 같은 경우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하는데 크지는 않고 PA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전략들이 땡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PA 같은 전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매우 귀찮죠. 지금 흥미로운 건 뭐냐? 지금 당장 VAA, DAA, PAA 전략을 실현을 한다면은, 제가 4월 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VAA가 현금 비중이 100%고 DAA, PAA는 각각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PAA는 50%를 IEF, 그러니까 미국 중기채에 넣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당신 역시 최고입니다. 아, 내가 네덜란드 가가지고 이분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인터뷰는 화상으로 했는데 제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망할려면 코로나. 나 꼭 가고 싶은데 이분 방문하러.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어차피 5월, 10월에 현금을 많이 가져가려 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11월, 4월에 돈을 왕창 벌어야 되고 5월, 10월에는 그걸 지키는 계절이거든요. 역시 켈러는 현인이가. 켈러 전략 3개를 보면은 지금 현금 비중은 100%, 50%, 50%. 야, 대박이죠, 대박. 그쵸? 자, 그래서 지금 PA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목을 6개나 사야 돼가지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VAA, DA 중심으로 한번 좀 돌려볼까 이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5월, 10월 분석은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뭐 이런 게 있죠. 11월 4월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놈, 이 두 놈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에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6개월이 채 안 됐지만 5개월 반 만에 지금 3200까지 올라갔잖아요.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11월 4월에 많이 올렸으면은 그 다음 5월 10월 실적은 어땠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제가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10월에 채권이나 금 이런 자산군들은 수익이 어떨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5월 10월에도 제가 그래도 그 조금이나마 주식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제가 요번에 책을 쓰면서 울트라 전략이라는 걸 개발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전략이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5월, 10월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직 모르시죠? 나중에 제가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조만간요. 이 울트라 전략이 무엇인지 개멋있죠. 그죠? 자, 5월, 10월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저랑 같이 연구해 보시죠. 이 영상은 유익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모든 할투 영상들의 그 요약이 나오고 할투 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